자막은 디마토르주크가 만들었습니다. 통제에서 벗어났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자 이란은 오만 등 5개국을 동시에 반격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예멘에 대한 공격을 재개했습니다. 예멘에는 이란의 대리 세력 가운데 하나인 후티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오늘 7월 13일 사우디 항공기가 사나 국제공항을 폭격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이란 민간 항공기가 착륙하지 못하도록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비행기는 어쨌든 착륙했지만 그냥 다른 도시에 내렸습니다. 그래, 맞아. 공식적 이유는 이란 민간 항공기의 착륙을 막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행기는 결국 착륙했고 단지 다른 도시에 내렸습니다. 즉시 이렇게 답했습니다. 인용하자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전쟁 개시를 선언했고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해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건 결코 새로운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2014년부터 계속되어 왔지만 2022년에 잠시 중단됐던 전쟁입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왜 이것이 새 전쟁이 아닌 오래된 전쟁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왜 지금 사우디가 이 시점에 예멘을 공격했는지입니다. 왜냐하면 사나 공항에 대한 공격 뒤에는 석유 함정이 있고 이 함정에 리야드가 빠지게 된 것은 바로 미국과 이란의 전쟁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테헤란의 저항의 측을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아주 중요한 점으로 왜 이스라엘이 갑자기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한쪽에 서 있게 되었는지, 온 지역이 죄송하지만 전쟁 중인데도 말이죠.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이 모든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그리고 어떤 댓글이든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사실부터 시작해 봅시다. 7월 13일 아침 사우디의 공습 몇 차례가 사나 국제공항을 강타했습니다. 이곳은 예멘의 수도로 후티 반군이 2014년부터 통제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인정한 예멘 정부의 주장에 따르면 이번 공습의 목적은 이란 항공기가 그곳에 착륙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멘 공식 정부 외교부의 발언입니다. 이란 정권의 지원을 받는 후티 테러리스트 민병대는 예멘 국적 항공기가 수도 공항에 착륙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이란 항공기의 예멘 영공 침범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활주로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리야드는 공식적으로 이 공격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해하지 못하셨다면 의도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멘 정부군은 자신들의 비행기를 착륙시켜야 했습니다. 후티는 이를 방해했지만 그곳에 이란 비행기를 착륙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예멘 공식 당국이 이를 막기로 결정했지만 공격을 가한 것은 사우디아라비아였습니다. 활주로를 파괴해서 그 결과 이란 비행기는 착륙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비행기들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해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는 이란 항공사 마하네어의 항공기였으며 후티 대표단이 그 비행기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대표단은 살해된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우 알리우마드제 장례식에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현재 후티 언론에서 퍼지고 있는 영상에서 나스르 아딘 알 아메르는 안사르 알라흐 미디어 관리 부국장인데 안사르 알라우는 예멘 후티를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그는 사나에 착륙하지 못했습니다. 비행기는 손상되지 않았고 단지 홍해에 있는 항구 도시 하데이다로 우회했습니다. 이란과 그 동맹국들은 즉시 이 착륙을 사우디 봉쇄에 대한 상징적인 승리라고 선언했습니다. 즉 사우디가 아무리 예멘 상공을 봉쇄하려 해도 비행기는 결국 뚫고 착륙했다는 겁니다. 비록 사나에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데이다에는 내렸다는 거죠. 후티 반군은 이에 극도로 강경하게 반응했습니다. 운동의 군사 대변인 야히야 사리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사우디의 사나 공항에 대한 공격은 완화 국면을 끝냈으며 그들은 그 공격에 대한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운동의 고위 관리 하젬 알 아사드는 사우디 정권은 스스로 무엇을 파는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무덤을. 그리고 이제 후티 외교부는 이미 가장 중요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2022년에 체결된 휴전 위반이라고 말하며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사우디의 공격은 전쟁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구독해주세요.
في هذه اللحظات مشاهدينا الكرام كما تشاهدون غارات جوية عدوانية على مطار صنعاء الدولي إلى حد الآن بغارتين استهدفت مدرج الهبوط والإقلاع هنا كما تشاهدون. 낸시 콩쿠르 번역. 콩쿠르. 낸시 콩쿠르 번역. 낸시 거미. 자막 디마토르 조크. 자막을 만든 디마토르 조크. 하지만 사실 이 전쟁이 다시 일어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어요. 이 전쟁이 새로운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연대기를 따라가 봅시다. 2014년 예멘의 후티, 즉 시아파 운동 안사르 알라가 사나시를 점령합니다. 그들은 이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습니다. 예멘 대통령은 사나에서 남쪽 아덴으로 도망쳐 지금까지 그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예멘에서 내전이 시작됩니다. 2015년 사우디아라비아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미국의 지원을 받아 연합군을 결성하고 후티에 대한 공중전을 시작합니다. 동시에 예멘에 대해 육상, 해상, 항공 봉쇄를 실시합니다. 이 봉쇄의 결과로 유엔은 이를 지구상에서 가장 심각한 인도주의적 재앙 중 하나라고 부릅니다. 수백만 명이 기아에 직면해 있고 의료 및 급수 시스템이 파괴되었습니다. 이 작전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5년이 넘는 폭격 끝에 결국 실패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는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가 한 연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투기 시작했고 예멘 영토에서 서로 전쟁까지 벌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연합군은 끝내 후티 반군을 사나에서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후티 반군은 이란의 지원 덕분에 더 강해졌습니다. 이란은 그동안 무기와 자금을 계속 제공해왔습니다. 2022년에 양측은 마침내 유엔의 중재로 휴전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갑자기 대규모 전투가 급격히 줄어들고 협상의 문이 열렸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산발적인 충돌은 전혀 멈추지 않았고 따라서 전쟁도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새로운 전쟁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단지 예전 전쟁이 일시 중지 상태에서 다시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다시 시작된 이유는 상황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은 어떤 것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번 방송의 핵심이 있습니다. 왜 사우디아라비아가 바로 지금 위험을 감수했을까요? 이미 예멘 전쟁에서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은 경험이 있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도대체 왜 다시 이 전쟁에 뛰어들려고 하는 걸까요? 다시 한번 사건의 흐름을 살펴봅시다.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2월 말부터 미국과 이란의 전쟁 때문에 폐쇄되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이것은 재앙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주요 수출 터미널인 라스타누라는 참고로 세계에서 가장 큰 터미널인데 마비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석유를 어디로도 보낼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페르시아만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모든 유조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유조선들은 대양으로 나가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야드는 어떻게 합니까? 리야드는 이런 시나리오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석유 수출 흐름을 서쪽으로 돌립니다. 동서 파이프라인은 동부 유전지대에서 홍해의 양부 항구까지 1200km에 달하며 하루 700만 배럴의 최대 용량으로 완전히 복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이프라인의 가동 속도도 상당히 빠릅니다. 얀부를 통한 수출은 거의 4배로 증가하여 하루에 거의 450만 배럴이라는 기록적인 수치에 도달합니다. 이렇게 해서 왕국은 말 그대로 이 경로 덕분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홍해를 통한 수출 덕분에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된 영향도 크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큰 문제가 있습니다. 홍해에서 아시아와 유럽의 구매자들에게 가기 위해서는 사우디 석유를 실은 유조선들이 반드시 바브엘 만데브 해협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곳은 아라비아와 아프리카 사이에 위치한 폭이 겨우 26km에 불과한 좁은 병목 구간입니다. 그럼 이 해협의 남쪽 해안을 누가 통제하고 있을까요? 맞아요. 예멘의 후티 반군입니다. 그리고 후티 반군은 이란의 동맹으로
이론적으로 바브엘 만데브 해협을 봉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사실상 석유를 수출할 방법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미국과 이란이 다시 전쟁의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이란이 자신의 대리 세력을 이 전쟁에 투입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야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우디아라비아는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자신들의 숨통을 조이기 전에 그들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퍼즐을 맞춰봅시다. 워싱턴과 테헤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서로를 공격하고 이란이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요르단, 오만에 있는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쏘는 동안 예멘은 같은 전쟁의 두 번째 전선이 되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은 이란의 직접적인 대리 세력이자 저항 축의 일부입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한 첫날에도 후티 반군은 홍해에서 공격을 재개하고 바브엘 만데브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했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3월 중순 후티 반군은 이란의 신호만 기다린다고 밝혔고 3월 말 이스라엘의 탄도미사일을 쏘며 전쟁에 공식 참전했습니다. 6월 8일 홍해에서 이스라엘 선박 운항 전면 금지와 군사 목표 간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을 받는 예멘 정부군이 후티 반군의 호데이다 남쪽 공격을 저지했습니다. 즉, 후티 반군은 이미 지난주부터 국내에서 전쟁을 격화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이란의 대리 세력 네트워크, 즉 테헤란이 수십 년 동안 지역을 긴장 상태로 유지해온 저항의 축이 지금 어떻게 남아있는지 한번 보시죠. 헤즈볼라는 괴멸됐고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를 장악 중입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 카츠는 공개적으로 서부 국경을 따라 100개의 마을이 파괴되었으며 헤즈볼라가 완전히 무장 해제될 때까지 군대를 철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자 지구의 하마스는 무력화됐고 2025년 말부터 휴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라크 내 무장단체들은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어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멘의 후티는 마지막으로 비교적 온전하게 남아있는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그들을 그렇게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의 산하 공습은 이란의 영내 세력 구도를 떠받치는 마지막 버팀목을 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역설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티에 대한 공격이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깨울 수도 있습니다. 후티는 약해서 거리를 둔 것이 아닙니다. 테헤란은 아마도 후티 카드를 예비로 남겨두고 나중에 사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카드를 꺼내들면 두 해협을 동시에 봉쇄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전 세계 석유의 20%가 이 해협을 통과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브엘 만데브 해협 역시 봉쇄되면 전 세계 석유의 12%가 이 해협을 통과하지 못하게 됩니다. 32%, 즉 전 세계 석유의 3분의 1이 차단됩니다. 가격이 어떻게 될지 상상해보세요. 만약 후티가 복수를 결심한다면 그들에게는 단 하나지만 치명적인 선택지가 있습니다. 바로 바브엘 만데브 해협을 봉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티 외무부 차관인 후세인 아라지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만약 산하가 바브엘 만데브 해협을 봉쇄하기로 결정한다면 인간도 진도 그것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실 후티들은 모든 유조선을 침몰시킬 필요 없이 몇 번만 공격해도 보험사와 선주들이 도망칠 것입니다. 이미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예멘 후티들의 공격으로 인해 이 해협을 통한 석유 수송량이 2배 이상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선박들은 아프리카를 우회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14일의 항해 시간이 더 걸리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훨씬 심각합니다. 바브 엘만데브 해협을 통해 약 20%가 지나갑니다. 이는 전 세계 해상무역의 12%입니다. 그리고 에르리야드에게는 이것이 생존의 문제입니다. 만약 해협이 봉쇄된다면 하루 450만 배럴의 사우디산 원유가 그대로 발이 묶이게 됩니다. 이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상황에서요. 또한 이란 혁명 수비대는 이스라엘이 레바논 내 공격을 멈추지 않으면 바브엘 만데브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이미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기 목을 조르고 있는 자들에게 타격을 가한 셈입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의 주의를 매우 중요한 점에 집중시키고 싶습니다. 중동이 불타고 있고 미국이 이란을 폭격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쿠웨이트, 바레인, 요르단, 카타르,
오만을 폭격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예멘 후티 반군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시기에 마치 한 발짝 물러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모두 한 가지를 말해줍니다. 이스라엘은 현 단계에서 이미 자기 싸움은 끝낸 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이른바 억제력이라는 요소를 실제로 적용하면서 유리한 입장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억제력입니다. 첫째, 이스라엘은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히즈볼라를 더 이상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상태로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에 주둔하며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둘째, 트럼프는 사실상 네타냐후를 이란과의 협상에서 밀어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과정에서 그냥 빠져버렸습니다. 세 번째로 내치 문제도 있습니다. 네타냐후는 곧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이란과의 합의는 그에게 정치적 재앙입니다. 추가 전쟁은 그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략적 논리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꿈꿀 수밖에 없었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랍인들이 페르시아인들과 전투 중입니다. 수니파 사우디아라비아가 시아파 후티를 폭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 한 대를 격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적들이 체계적으로 죄송하지만 서로를 소모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 한 명도 없이. 하지만 여기에는 모든 것을 드러내는 눈에 잘 띄지 않는 디테일이 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지금 소말릴란드에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바브엘 만데브 해협 건너편에 있습니다. 누구를 공격하기 위해서일까요? 물론 후티 반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한 발 물러서 있는 게 아니라 단지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공식적으로 오늘 사우디아라비아가 새로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한 차례 패배했고 수년간 북격을 퍼붓고도 평판만 잃었던 그 오래된 전쟁을 재개한 셈입니다. 왜 이런 위험을 감수했을까요?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었고 에르리아드는 함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유일한 석유 수출 경로가 이란의 대리 세력의 자비에 달려있게 된 것이죠.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사우디가 후티를 약화시키는 데 성공하면 이란은 저항의 축에서 마지막 지지대를 잃게 됩니다. 아니면 후티가 바브엘 만데브 해협을 봉쇄하게 되죠. 그러면 전 세계는 동시에 두 개의 봉쇄된 해협을 맞이하게 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아예 석유 수출이 불가능해집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더 이상 지역 분쟁이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이건 전 세계적인 에너지 충격이고 그때는 정말 많은 나라들이 개입해야 할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은 그동안 소말릴란드에서 자기 기지를 완성하면서 적들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전쟁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는 그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것일 겁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모두 안녕히 되세요.